부를 사람은 안 부르고 계속 엄한 사람만 부르더니 결국 판사에게까지 호통을 들었습니다. 지금 부부가 쌍으로 구속 수사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 수사할 생각조차 안 하며 끝끝내 외면하고 있던 수사기관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인 수사권을 선택적으로 남용하는 상황에 국민뿐 아니라 이제는 사법부에서조차 분노를 표한 것입니다. 결국 진실만을 말한 최 목사가 두 번째 소환조사에서 그동안 검찰에게만 말하고 대중에게 말하지 않았던 충격적 사실을 공개한 데에 이어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증거로 제출한 자료들 또한 대중에게 공개하며 국회와 국민의 모든 비난이 국회로 쏟아지게 만들 것이라는 폭탄 발언을 하자 검찰조차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국힘과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를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김건희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돌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이제는 검찰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방청객뿐 아니라 판사까지 웃음을 터뜨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상황이 급반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또다시 최재형 목사를 소환조사해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는데요. 제1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와 최재형 목사는 몇 번이고 소환조사하면서 수많은 국민이 요구하는 김건희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된 수사팀도 꾸리지 않고 있는 검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난 13일 첫 조사에서 10시간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한 이후 18일 만이었습니다. 검찰이 소환조사는 열심히 하는데 왜 명품백을 받은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는 걸까요?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청탁했다고 주장하는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사후 국민묘자 안장, 통일TV 방송 송출 재개, 김 전 의원이 주도하는 미국 전진연방의원협회 방한시 윤 대통령 부부 참석 등의 사안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냥 윤석열 부부를 소환조사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어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검찰총장이 현재의 검찰 내부 인사 조치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의아해 한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많은 언론들은 이러한 인사 조치가 역대 대통령이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자신의 경험을 비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검찰의 대규모 인사 조치가 숙청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해당 조치에 대한 불만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중앙일보가 보도했다는 것 또한 심상치 않은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 검사들은 인사 발표 직전에야 법무부 메일을 통해 자신이 인사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매우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사 조치가 마치 군사 작전과 같이 조직적이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검사장에게는 인사 발표가 아무리 급해도 최소 며칠 전에 통보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불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검찰 내부의 분란과 불안을 촉발할 수 있으며 검찰의 신뢰도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인사 조치에 대한 비판은 검찰의 내부 조직 문화와 인사 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장의 비판적인 의견과 사의를 표한 한 검사장의 발언은 검찰 내부의 불만과 불안을 드러내는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인사권자가 대통령이라는 사실에 대해 폭력적 표현으로 이번 인사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선일보의 기사에서는 이번 인사 조치가 검찰 내부에서 경향이 이미 알려진 것으로 보고 있었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이러한 상황이 검사들의 경력과 관계없이 중앙지검으로의 진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검사들 간의 친임이나 인맥에 의한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정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하는 것은 그동안 그를 감싸주었던 유일한 보수 매체 또한 등을 돌렸음을 말씀드리고 싶음입니다.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윤석열이 검찰에게 이번 결정으로 엄청난 피해를 줬으며 이원석 총장과의 관계가 더욱더 긴장 상태로 들어선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또한 윤석열과 가까운 인물로 알려진 성경호 지검장까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재형 목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누군가의 지시로 계속 진행했었던 김혜경 씨에 대한 조사는 결국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역풍에 맞게 되었으니 이제 그 누군가를 향한 검찰의 결단, 일명 손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주 수원지법 형사 13부에서 진행된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7차 공판.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인 배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음식을 배달받은 현금으로 재산을 형성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확히 김 씨로부터 음식을 배달해받은 현금으로 재산을 형성했냐라는 어처구니없는 질문을 날려 현장에 있던 판사를 당황시켰습니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으로 이전에는 공모공동정범으로 여겨져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중 일부만 범죄를 실행했을 때 실행에 나아가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이론입니다. 이날 검찰은 증인께서는 도법인카드로 결제한 음식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라며 배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인용했습니다. 해당 조서에 따르면 배 씨는 재산 및 월 수입이 어떻게 되느냐는 검찰 질문에 서울 성북구 정릉 근처의 40평대 아파트와 영통구 광교법조타운에 4층짜리 상가주택 건물이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당시 서울 송파구에도 아파트가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던졌고 배 씨는 작은 목소리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께서는 도법인카드로 음식 대금을 결제하고 피고인을 속여 음식 대금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익을 얻은 것 아니냐며 재산 형성 과정과 상관이 있는 것이냐고 계속해서 캐물었습니다. 이에 그런 방식으로 돈을 모은 사실이 있나요? 라며 그 돈은 어디에 썼나요? 라고 배 씨를 지속적으로 압박한 것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의 수준인 것입니다. 도대체 몇 달 동안 기소도 못하고 증거 수집이 끝나지 않았다면서도 김건희를 피의자로 소환 조사를 하지도 않는 검찰이 법정까지 증인을 불러놓고 묻는 질문의 수준이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에 결국 남은 것은 검찰 지도부의 결정뿐이라는 평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곳이 한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전문가들이 이 상황을 주목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고 사필 규정, 모든 곳은 제자리를 찾아 조사를 받아 감옥을 갈 사람은 감옥으로 또 나라를 위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잠임 취재까지 한 위인은 대한민국이 오랫동안 그 이름을 기억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더욱 유익한 영상 제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발 혁명을 위해 힘을 보여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의 관련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채널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